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그리고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또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 3월 3일이에요. 와, 그러네요. 진짜 봄이고 또 새학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네요. 자, 오늘은 어떤 곡으로 우리 노래 전시회가 채워질까요? 네, 제가 매주 3곡 정도를 추려서 이곳에 오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선곡의 기준이 뭘까 이런 거를 뭐 주변에서 가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항상 보면 어떤 뮤지션의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곡보다는 그 대표곡에 가려져 있는 좋은 노래들을 골라오신다.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알아챘는데. 예, 그것도 뭐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예. 오늘 뭐 먹지? 이런 밥을 차려 먹으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냉장고나 또는 뭐 찬장이나 이런 데를 찬찬히 살피다가 예. 보면 뭐 오래된 양배추라든지 냉동식품 만두라든지 또 뭐 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아주 군내 날 정도로 쉬어버린 김치라든지 그런 것들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다가 밥 좀 해가지고 만두 끓여서 김치 볶아서 먹으면 되겠다. 뭐 그런 식인데. 만두 끓이고 김치 볶고 그러면 이제 양배추가 남는데 양배추 어떻게 해요? 버려지는 건가요? 그러네. 그건 뭐 다음에 먹거나 아니면 밥할 때 뭐 썰어서 이렇게 그냥 넣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양배추밥? 양배추밥. 양배추밥 맛있는데. 그런 게 그런 게 있네요? 예, 있더라고요. 그냥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렇게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한번 들어봐야지 하는 그런 노래들도 제 안에 있는 냉장고나 또 찬장이나 그런 데를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정하게 되는 뭐 메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쓸만한 음식 재료들이 있었는데도 잘 모르고 같은 걸 또 사오게 되거나 뭐가 있는지 찾는 게 귀찮아서 그냥 대충 배달해서 먹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집에 있는 재료를 또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 그냥 뭐 나중에 먹자 그러게 되고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냉장고든 뭐 서랍, 옷장 아니면 뭐 다용도실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일단 여기다 넣어두자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곳들을 가끔씩 정돈하고 그런 습관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네, 뭐가 있는지,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뭔가 내가 이 집이라는 나의 공간을 좋은 마음으로 돌보고 또 보살피고 그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할성 씨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그 노래들, 김할성 씨 내면에 있는 그 음악 냉장고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메뉴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언젠가 지난 이 코너에서 동물원 또 김창기 씨의 작품을 감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 김광석 씨의 다시 부르기 앨범 얘기도 또 잠깐 나누면서 나중에 다시 소개해드리겠다 그렇게 했던 게 기억도 나고 해서요. 그 나중이 오늘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미루다가 나중에 먹지 뭐 그런 재료가 되지 않으려고. 아하, 귀한 식재료라서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까먹고 유통기한 지난 걸 뒤늦게 이제 확인하고 한숨 팍 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런 마음으로 오늘 김광석 씨의 다시 부르기라는 그 앨범을 중심으로 곡들을 한번 골라보았고요. 네, 그러면 뭐 곡 소개 들어갈까요? 네, 이 김광석 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전에 2장의 다시 부르기 앨범을 냈었는데요. 예. 93년에 나온 첫 번째 다시 부르기가 말하자면 자신이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을 차분하게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성격의 앨범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다시 부르기는 자기가 좋아했던 노래들, 또 자기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첫 곡은 다시 부르기 2집에 수록된 백창우 작사 작곡의 내 사람이여라는 작품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우 작사 작곡 내 사람이여, 김광석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너 가는 길마다 함께 다니며 너의 길을 비추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눈물이 고인 너의 눈 속에 슬픈 춤으로 흔들리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살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날아다니며 내 가진 시를 들려주겠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내 가슴에 묻히고 싶네.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내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내 사람이여 내 사람이여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사람이여. 창호의 들인 햇살 일요일 2부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싱어송라이터이자 이 전시회를 위한 노래 큐레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곡은요. 김광석 다시 부르기 2집에 수록된 내 사람이여 였고요. 이 곡이 다시 부르기에 실렸다는 건 이전에 다른 뮤지션에 의해서 연주됐다, 불러졌다는 뜻인데 이 노래는 누가 먼저 불렀나요? 네, 이 노래는 2021년 3년 전이죠. 예. 그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이동원 씨 계시잖아요. 오, 그- 그 테너 박인수 씨하고 함께 부른 향수가 정말 유명하죠. 네, 그 이별 노래도 있었고요. 맞아. 이별 노래. 네네네. 오. 그 우선 그 89년에 발표된 그 향수라는 곡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알려졌고 크게 히트한 정말 그런 곡이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생전에 이동원 씨는 뮤지션으로서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품격 있는 대중음악을 지향하시면서도 또 대중음악가로서의 좋은 품위를 지키셨던 그런 뮤지션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네. 여러 시인들의 시를 노래로 구성해서 부르는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었죠. 네네. 향수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정지용 시인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그런 네. 곡. 아무튼 클래식 음악과도 콜라보 작업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네요. 그러고 네. 보면 네. 당시 80년대 한국 가요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의미 있는 실험, 시도, 그런 거에 그친 게 아닌 정말 음악적으로 탁월한 작품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정말 그랬죠. 그런 클래식 음악 또는 시인들과의 작업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학적 성취를 또 그런 이룬 시들이 대중음악 작곡가들에 의해서 가사로 사용되는 예들이 있었고, 그렇죠. 예, 또 클래식, 특히 성악, 과의 콜라보라고 할 수 있는 역시 좋은 시도들이 드물지 않게 있었지만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같은 그런 음악적 완성도를 가진 작품들을 찾기가 뭐 그리 쉽지 않죠. 예, 뿐만 아니라 이동원 씨의 1980년 데뷔 앨범 같은 걸 들어보면 정말 뜻밖인데요. 네. 그 70년대 영미권 중심으로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었던 아주 진보적인 팝 뮤직의 흐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실험적인
데뷔 앨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 맞습니다. 그 대중들에게 이동원 씨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별 노래 있잖아요. 네. 부드럽게 그리고 또 어딘지 모르게 우수에 찬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기억되는 분이기도 했었고요. 네네 맞습니다. 향수지만 이동원은 이별 노래라는 곡으로 이동원의 이미지가 뭐랄까요 좀 정형화되긴 했었죠. 예. 그 이별 노래가 담긴 앨범이 1984년에 나왔는데요. 그 앨범에 좀 전에 김광석 씨의 목소리로 들었던 내 사람이여도 담겨 있기도 하고요. 오늘 전시회에서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김광석 다시 부르기에 담겨 있었던 내 사람이여의 원곡을 부른 이동원의 1984년 앨범에 담긴 때 아닌 비라는 곡이 바로 두 번째 곡입니다. 역시 오늘도 대표곡이 아니라 그 대표곡의 그늘에 가려진 보석 같은 노래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네요. 자,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비도 많이 오고 또 눈도 많이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날씨하고도 연결이 됐네요. 때 아닌 비. 네, 맞습니다. 늦겨울에 내렸던 비죠. 예,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예. 이동원 씨는 어떻게 보면 싱어송라이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상상한 것 이런 것들을 내 말투로 가사화하고 또 내 방식으로 작곡해서 난 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다. 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다. 난 내가 작사 작곡한 음악을 통해서 나를 표현한다. 뭐 이런 게 싱어송라이터들의 입장이라면 이동원 씨는 싱어송라이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이동원 씨는 작곡가로서 자신을 증명한다기보다는 어떤 작곡가와 또 어떤 연주자들과 어떤 노래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진 진짜 뮤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84년 음반 역시 데뷔 당시에 아까 말했지만 그런 음악이 들려주었었던 긴장감이나 역동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부드러워졌지만 당시 80년대 이 초중반 한국 가요들에서는 정말 듣기 어려운 대단히 품이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고요. 때 아닌 비라는 노래 장재훈 작사 신병하 님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이 노래 역시 그런 수준 높은 작편곡 또 연주 그리고 보컬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 건 아닐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만들지에 대한 그림이 이동원 씨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작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글을 가져오거나 또 다른 작사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작곡이나 편곡 같은 경우에는 뭐 클래시컬한 느낌을 잘하는 그런 작곡가에게 의뢰하거나 뭐 어떤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럽 스타일의 팝 이런 곡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 실제로 이동원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보면 훌리오 이글리시아스 원곡의 헤이 같은 곡도 있죠. 있으니까 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본인이 잘 가져갔다. 네, 아주 싱어송라이터의 어떤 네. 약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작사가에 가까운 싱어송라이터인가 편곡가에 가까운 싱어송라이터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1987년에 나온 유재하 씨의 앨범을 우리는 당시에 한국 가요에서 만나기 어려운 특별한 음반이다, 네. 작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 3년 앞선 1984년에 발표된 이동원 씨의 이 작품들이 어쩌면 또 한편의 쉽게 만날 수 없는 우리 대중음악의 어떤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야, 이렇게 설명하고 노래 들으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이 어떻게 이 곡을 보석처럼 듣게 되실까 이게 기대되는데요. 네. 이동원 씨의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재훈 작사, 신병하 작곡의 때 아닌 비
이동원 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누군가 살며시 다가오는 소리에 유리문 열고 보니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누군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에 유리문 열고 보니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색이 바랜 나무 잎 위로 두 손 벌린 가지 위로 밤새워 그리다 지친 발자국 위에 동그라미 그려준다 그리움이 고여간다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누군가 멀리서 날 부르는 소리에 유리문 열고 보니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바람결에 흩어지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살아있는 그대 모습 묻은 사진 위에 얼룩이 번져간다 그리움이 퍼져간다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비가 때 아닌 이동원의 때 아닌 비 듣고 왔습니다. 와, 정말 멋진 음악이네요. 분위기도 있고, 저는 마크 알몬드 생각나요. 팝 음악이나 여러 장르의 음악 많이 들으신 것 같은 느낌 드네요. 네, 저는 아마 이 노래를 중학교 때쯤 들었을 텐데요. 네. 뭐 역시 누나들이 산 판들 통해서였겠죠. 네. 그때는 뭐 편곡이 어떻다느니 세션 누구라느니 그런 개념 같은 건 전혀 없을 때였고 그래서 그냥 보통 가요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도 특히 이 곡 때 아닌 비를 뭐 그렇게도 뭔가 서글프면서도 아름답고 이렇게 가슴이 쓸어 내려
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가요가 아니었네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슬러가 보니까 특히 편곡적인 측면에서 그 전성기 이문세 씨 앨범에서 작곡가 이영훈 씨가 보여줬던 그 섬세하면서도 논리적인 편곡이라든지 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유재하 씨가 자신의 앨범에 쏟은 음악적 에너지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동시에 느껴지고요. 단순해 보이는 형식의 노래인 듯 하지만 그 속에 정말 탄탄한 음악적 짜임새가 펼쳐져 있는 맞습니다. 노래였습니다. 너무 이 곡을 소개해 드리게 돼서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오, 네. 진짜. 두 번째 곡이었고요. 네. 이제 오늘 전시회 끝곡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의 흐름은 김광석 씨의 다시 부르기에 그 원곡자가 이동원 씨고 이동원 씨의 그 원곡이 담겨있던 앨범의 다른 노래까지 지금 왔어요. 어떤 네. 흐름일지 기대됩니다. 네, 이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1 앨범 보시면 네. 그 수록곡에 원곡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팀의 노래가 두 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네. 2에서 1으로 건너뛰었어요.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줄여서 노차사로 잘 알려져 있는 일종의 노래를 통한 현실 참여를 고민하고 또 실천했던 노래 모임, 노래패라고 할 수 있었던 팀이죠. 네네. 김광석 씨도 함께 했었어요. 네, 어떤 순간. 맞습니다. 초기 노차사의 현장 공연에서 솔로로 몇 노래들을 부르곤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광석 씨는 그런 민중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 네. 노차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뭐 앨범으로 이어지고 계속 그러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노래란 무엇일까? 노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또 어떤 일일까? 이런 고민에 김광석 씨의 고민의 출발선에 노차사에서의 경험이 어떻게든 연결돼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의 음악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말이 있더라고요. 네. 동물원의 감성과 노차사의 의식이 더해진 사람, 네. 그리고 노래다. 네네. 그 어떤 공연 포스터인가에 그런 게 적혀 있던 걸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런데, 노차사가 어떻게 보면 뚜렷하게 지향했었던, 음악적 목표하고도 좀 달랐고, 또, 동물원에게서 느껴질 수 있는, 소박한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소 왠지 모르게 엘리트적이었던 그런 느낌하고도 또 조금 달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김광석 씨는 말이죠. 네. 오늘 그러나 그런 차이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김광석 씨가 자신의 옛 기억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노차사의 노래들을 시간이 흘러서 다시 꺼내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저는 그렇게 해서 노차사의 노래들을 또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게 됐다는 건데요. 네. 자, 그러면 흐름을 봤을 때 마지막 곡은 노차사의 노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노차사의 이것은 정말 대표곡이고 오. 명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곡인데요. 사계라는 곡입니다. 이야, 여기서는 그냥 대표곡으로 훅 가시네요. 이것은 다시 한번 지상파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 곡은 문승현이라는 정말 제가 뛰어난 작곡가다, 탁월한 음악가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어서 주저하게 되는 정말 특별한 노래 작곡가였던 문승현 씨가 쓴 곡이죠. 예. 노차사는 84년쯤 결성된 새벽이라는 노래패 멤버들을 중심으로 어떤 앨범이 기획됐는데 그 앨범의 이름인 동시에 팀의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승현 씨는 팀의 리더십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 팀이 1987년 을 분기점으로 예술과 또 문화계에서 새로운 활력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기에 현장을 돌면서
정말 많은 공연을 했었던 팀인데요. 그 공연에서 꾸준히 불리고 또 다듬어진 노래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앨범이 89년에 발매된 노차사 2집이었잖아요. 그때 정말 그때 대단했었어요. 네. 이 사계가 당시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었던 가요 톱 10에까지 나왔으니까요. 이거 네. 엄청난 일 아니었을까요? 네, 이 판매량도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것까지 보면 100만 장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가요 톱10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990년이었는데 5월 둘째 주 3위 곡이었더라고요. 예. 이 90년대 초라면 60년대 이후부터 근 30년에 걸친 한국 사회의 혼돈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격변기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한국의 대중음악도 그 시대와 함께 때로는 시대에 대결하기도 하고 또 시대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시대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대를 이끌어가기도 하면서 결국은 시대의 거울이 되어 왔었죠. 맞습니다. 네네. 아, 너무 멋진 말인데요. 예, 그 90년대 초라는 시기를 보면 한국 대중음악사 쪽으로 볼 때 그때야말로 어떤 음악적 다양함이나 또 아티스트의 자기 발견과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떤 정점에 이른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때를 기점으로 대중음악 또는 대중음악가는 좀 다른 방식과 노선으로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이제 미디라는 것도 미디어. 예,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연하고 또 보급되고 이런 일들도 새로운 대중음악사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고도 볼 수 있고 때로는 결정적이기도 했죠. 네, 미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미디라는 말을 들어보니 무슨 되게 소박해 보이기도 한데요. 그게 그 씨앗이 뿌려져서 전혀 새로운 음악 생태계가 네.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렇죠. 미디 뭐 잠시 설명드리자면 가상 악기들을 컴퓨터 공간에서 이렇게 불러내어서 뭐 작곡도 할 수 있고 편곡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제 미디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후로는 음악이나 또 음반의 기획 제작 방식이 정말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음악을 듣는 환경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미디어들의 그런 장치들이 너무 달라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뮤지션들은 그런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또 때로는 부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시대와 함께 또 불가피한 차원에서라도 그 시대의 빛과 그늘을 반영하는 아까 뭐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 점을 음악가들이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노래는 그 시대의 빛과 그늘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 시대에서 빛났던 것들은 기억하기 쉽지만 또 그 시대의 어두운 점들은 사실 잊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좋은 노래는 때로 한 시대가 감추고 싶었던 또 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어떤 진실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또 한번 믿게 됩니다. 네. 노래의 그런 아름다운 힘을 되새겨보는 휴일 아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끝곡입니다. 문승현 작사 작곡 노차사의 사계 들으면서 이번 주 우리 노래 전시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싱어송라이터 김알성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자
일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저 하늘엔 별들이 밤새 빛나고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